집에만 있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이유는 형광등에도 살이 타기 때문이다. 더운 날씨에도 좀 번들거림 없이, 근데 전체적으로 딱 펴발리고 나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가 딱 톤업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여러분 물건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나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 고르는 방법인데요. 사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찾고 계세요. 사실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야 하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특성상 자외선이 강해지고 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끈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선크림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려고 찾아보고 계시고, 잘 안 쓰시던 분들도 이 강한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을 찾고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 피부에 딱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뿅! 우선 첫 번째로 선크림을 잘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외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에 표기가 되어져 있는 SPF 지수와 PA 지수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필요한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외선은요 A와 B와 C가 있습니다. 하지만 C는요 오존층에서 이미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외선. 여기서 자외선 A는요 파장이 굉장히 긴 자외선으로 우리 피부에 침투가 됐을 경우에 피부의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콜라겐이라든지 피부 탄력틀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자외선 A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에 주름도 생기게 되고 탄력도 저하가 되게 돼요. 다음 자외선 B 같은 경우는요 파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의 표면까지밖에 도달을 하지 않는데요. 이 표면에 도달을 해서 홍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맣게 타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유발하고 기미나 잡티들을 유발하는 게 바로 자외선 B입니다. 그러면 선크림에 있는 SPF 지수와 PA 지수는요 쉽게 앞에 쓰여져 있는 SPF 지수 같은 경우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말하고요, PA 지수 같은 경우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수를 말합니다. 먼저 SPF 지수는요 자외선 B를 차단시켜주는 수치를 말하는데요, 뒤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시간을 계산을 하는 게 요즘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옛날에 계산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F 50 곱하기 10에서 15를 해주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분수입니다, 여러분. 자외선 B를 차단해주는 분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분수를 시간으로 바꿔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만 참고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크게 야외 활동을 하루 종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30이나 35짜리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자외선 B를 차단해 주실 수가 있는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A 지수인데요. 이 PA 지수는 자외선 A를 차단해주는 지수를 말합니다. 그 PA 지수 뒤에 플러스가 붙어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A를 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집에만 있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이유는 형광등에도 살이 타기 때문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여러분 땡이에요. 형광등에는 피부가 타지 않고요, 우리가 집에만 있어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A는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놈이냐면, 우리가 암막 커튼을 치지 않는 이상 이 창문을 뚫고요 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가 돼서 콜라겐이라든지 내 피부의 진피층을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주름과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셔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외선 A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요즘에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죠. 유기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무기자외선 차단제, 줄임말로 무기자차, 유기자차,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혼합자차까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기자차의 경우는 여러분 쉽게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내 피부에 얇게 막을 하나 씌워서요 자외선
자외선이 튕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기자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백탁 현상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용감이 조금 더 무겁거나 조금 뭔가 얼굴에 씌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무기자차가 좋은 거는 어린아이들처럼 연약하고 예민한 피부, 또는 성인이지만 눈시림이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특히 작은 자극에도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요, 피부에 흡수가 돼서요, 들어오는 자외선, 피부에 딱 들어오는 자외선을 피부 속 안에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기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감적인 면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요. 또는 백탁 현상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화학적인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가 많이 예민하시거나 또는 눈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시림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하실 때 요즘에는 거의 다 표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표기가 안 되어져 있거나 이게 유기자외선 차단제인지 무기자외선 차단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성분표를 보시면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티타늄 디옥사이드 그리고 징크 옥사이드,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는 무기자차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성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조금 성분표를 보시면서 무기와 유기로 구분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뭐 혼합자차라는 게 있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딱 가지고 와서 사용감은 좋게 만들고 피부의 자극도는 없게 만들고 하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써봤던 제품들 중에서 피부 타입별로 조금 선크림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트러블성 그리고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 지성 피부에 추천드리는 선크림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라타플랑의 미나리 진정 선크림이고요. 안에는 미나리 성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미나리 자체가 피부의 진정이라든지 또 트러블성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도 좀 번들거림 없이 피지가 더 막 들러붙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산뜻하고 가볍고 근데 촉촉하게 발리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형감 자체가 너무 약간 수분젤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데 건조하진 않을까 했지만 건조한 느낌은 없이 하루 종일 좀 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트러블성 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선크림을 쓰는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용감은 조금 산뜻하면서 뭔가 좀 실키한 마무리감, 그리고 좀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열을 많이 받으셔서 진정의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주시면 좋은 선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누아 어성초 실키 모이스처 선크림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사실 사용감이 정말 산뜻하고 수분 젤을 바른 것 같아요. 너무나 가벼워서 좀 부담 없이 사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 제가 이 제품을 써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일단 선크림을 쓰면서 시원한 사용감, 그리고 어성초가 들어가 있어서 그 피부의 열감,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조금 피부의 열감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사용감이 약간 수분 젤처럼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데 피부 표면을 조금 실키하게 마무리해주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발랐을 때도 좀 사용감도 만족스러웠고 하루 종일 좀 피부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진정이라든지 피지 분비 그리고 트러블성 피부 전체적으로 조금 산뜻한 느낌의 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두 가지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요, 이 제품도 사실 제가 되게 꾸준히,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페라의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입니다.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집에서도 컴퓨터나 휴대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추천드리는 게, 이 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멀티선이잖아요. 보통 뭐 자외선 차단에 해주고 뭐 주름 미백 기능성도 다 가지고 오지만 얘가 하나 더 해주는 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밖에서 활동을 하는 느낌보다는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뭐 노트북이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블루라이트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일단 사용감도 사실 메이크업 전에 바르셔도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것처럼 산뜻한 개념의 선은 아니고요. 로션을 바른 것처럼 촉촉한 사용감, 그리고 굉장히 발림성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톤이 좀 보정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하셔도 밀리거나 답답한 사용감 없이 데일리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선이어서 뭐 선에 특별하게 뭐 피부를 타지 않는데 나는 조금 뭐 도심 속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사용할 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헤라의 UV 프로텍터 멀티 디펜스 제품입니다. 다음은 무기자차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를 선택하고 싶은데 무기자차가 아무리 최근 들어서도 사용감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기자차보다 사용감이 아주 만족스러울 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제가 나와 있는 무기자차 제품들도 써봤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바로 다비다의 제로 피니쉬 톤업 선크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무기자차예요. 근데 무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감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일단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사실 초반에 발림성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발려요. 그러면서도 무기자차가 가지고 있던 특유의 무거운 느낌은 좀 없고 굉장히 좀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얘가 톤업 기능을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무기자차의 톤업은 정말 솔직히 우리가 흔히 약간 백탁 현상처럼 하얗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도 딱 제품을 짜서 롤링을 할 때는 약간 백탁 느낌이 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딱 펴발리고 나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피부가 딱 톤업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둥둥 뜨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고르게 피부가 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랐을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무리감이 여러분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다비다의 크림들, 그 광나는 크림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크림의 광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산뜻하면서도 좀 피부에 매끄러운 피부 결광을 만들어줘서 사실 무기자차를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피부가 많이 예민하시거나 어떤 제품을 써도 눈시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지만 무기자차를 선택하기에 사실 사용감적인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했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뽀송거리는 사용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선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저희 셀프에전시 스틱 선크림 제품이고요. 제가 이 스틱 타입의 선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왠지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 제품을요, 얼굴이 아니라 바디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디선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상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바디선을 쓰고 나면은 이 끈적거림이 너무 싫어가지고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스프레이 타입이 뭐 가볍고 산뜻하다라고 해도 비행기에 태워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쿠션 제형 같은 경우는 또 은근히 바디 제품 부피가 커요. 쿠션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얼굴과 몸에도 같이 써야 하는 선크림, 근데 좀 산뜻하고 가벼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제품들을 좀 찾아보고 선택을 해봐서 저에게 최종 합격된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굉장히 좀 뽀송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사실 다른 요즘의 스틱선들 중에서도 뽀송거린다, 가볍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이나 몸에 사용을 해서 핏이나 땀이랑 만났을 때 좀 약간 끈적거리는 사용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셀프에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뽀송거렸어요. 그리고 바디에 사용을 했을 때도 뭔가 그 부들부들한 느낌 때문에 오히려 땀이 나거나 피지 분비가 됐을 때도 끈적거리는 느낌이 아니어서 뽀송거리는 사용감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얼굴에도 추천을 드리지만 바디용으로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난 또 제품 중에 하나인데 바로 다비다 제품이에요. 다비다 제로 피니쉬 커버업 선크림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물건이에요. 제가 이거를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앞에 무기자차도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너무 쓰기 좋은 제품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 여러분 커버업이에요. 우리 옛날에 아시죠? CC크림.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요 선이 바로 CC크림처럼 나온 선입니다. 호수는 하나예요, 여러분. 그럼 피부톤에 타지 않을까? 내 피부는 좀 밝은데 내 피부는 어두운데 어떡하지? 근데 얘가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피부톤을 크게 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도 자연스럽게 조금 싹 스며드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얘도 역시 무기자차예요. 무기자차인데 피부에 톤까지 조금 한 번에 싹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피부톤을 타지 않고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 커버업 선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집 앞에 간편하게 나가거나, 특히 우리 아이를 케어하시는 엄마들은 선크림조차 사치고 메이크업은 더더욱 사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외선이 강해지면 선크림은 발라야 하는데, 뭔가 피부톤 한번 싹 잡아주고 피부에 좀 기미잡티 같은 거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선이에요. 아이 케어하시는 분들, 귀차니즘 심하신 분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피부톤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비다 선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지금 사용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쭤봤는데 아직 출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6월 초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거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추가적으로 워터프루프 선 같은 경우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워터프루프 선은 사실 여러분 무조건 클렌징이 중요해요. 왜냐면 물에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일 성분이 함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클렌징 폼으로 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워터프루프 선을 사용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저녁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1차 클렌징 제품, 오일이라든지 로션 같은 거를 꼭 사용을 하셔서 1차 클렌징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워터프루프 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세정이 되지 않으면 쌓이면서 피지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워터프루프 선을 사용해주시는 분들은 그만큼 클렌징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요즘에는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워터프루프 선을 굳이 안 쓰셔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선 제품이요, 스웨프루프라고 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땀이나 피지들 같은 경우는 다 방지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닷가에서 뛰어놀려고 물을 정말 대차게 맞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워터프루프가 아닌 스웨프루프 제품을 선택을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좀 자외선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선크림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사실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발라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름과 노화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집안에서도 언제나 선크림을 꼭꼭꼭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여름에도 우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잘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